제가 복잡하게 설명드렸지만 김영석 교수님 역시 문과셔서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인터뷰를 보시면 자, 성장하는 동안엔 늙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성장을 하게 되면은 노쇠가 진행되지 않아요. 공부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크리스탈 인텔리전스, 결정 지능이 향상됩니다. 그다음에 감성을 젊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앨런 랭어라는 교수님이 실제로 그런 실험을 하죠.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치매 환자분들한테 옛날 50년 전에 세팅을 딱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인지 기능이 확 좋아지죠. 전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신체 기능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개념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속 노화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노화 속도를 사람들을 인구 집단에서 관찰해 보면 1년에 1년 나이 드는 사람이 평균인데 1년에 2.5년 나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속된 노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1년에 0.5년 나이 드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관찰을 해보면 한 20년 정도 지나보면 동년배에 비해서 신체 기능, 인재 기능, 삶의 질, 얼굴의 액면가, 그다음에 삶의 장애 요소 여러 가지가 다 동년배보다 안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으로서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고장이 많아지고 중년기만 되어도 내재 역량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진행되다 보면 60대 중반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의 질병 정도, 질병의 목록을 가지고 줄을 세워 볼 수가 있습니다. 고장난 정도, 다시 말해서 노쇠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그룹핑을 해보면 고장이 많은 사람들은 고장이 적은 사람들에 비해서 76세가 되었을 때 10년 동안 사망할 가능성이 4.5배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치매 걸릴 가능성도 3.6배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제 생각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받아서 간병인 쓰실 가능성은 동년배에 비해서 11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76세가 되었을 때 내가 젊은 성인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노년기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젊어서부터 끊임없이 가속 노화를 지속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잠도 안 자고 전반적인 생활 습관이 나빠서 노화 속도가 빨라지고 고장이 많이 쌓이게 되면 70대 중후반부터 5, 6, 7, 8 그러니까 혼자 외출을 못 하시거나 혼자 못 씻거나 소대변 못 가려서 기저귀를 차시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체위 변경까지 도와줘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평균적으로 10년, 5점은 10년, 6점은 5년, 7점은 3년, 8점은 1년 정도로 기대 연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특히 연명 치료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8점은 한 700일 정도 생존하시는 걸로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마지막 30년을 내가 젊어서의 노화 궤적을 잘못 만들게 되면 젊은 사람과 같이 살지 못하고 젊었을 때보다 훨씬 삶의 질이 나쁜 방식으로 심지어 돌봄 비용까지 내가 지출하면서 여생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속 노화의 그런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느냐? 굉장히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모르시는 거 없습니다. 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노화 속도와 실제로 관련이 있는 생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 인자들입니다. 먹는 거, 운동하는 거, 회복 수면, 술, 담배, 또 스트레스, 또 삶의 지향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어서 아무리 건강하게 먹고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술, 담배도 안 해도 잠만 조금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몸에서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리고 해마를 위축시킵니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처럼 만들고 공감 능력을 떨어뜨리고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브레인 포그를 만듭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편도체가 과활성화되게 되면 생활 습관이 나빠집니다. 충동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의 종류도 바꾸게 됩니다. 더 불건강한 음식이 먹고 싶어지게 되고 술, 담배로 더 하고 싶어지고 스마트폰 스크롤로 더 하고 싶어집니다. 그 결과로는 결국에 다른 생활 습관 요인들이 같이 나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만 나빠져도 전 과락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도메인만 생활 습관 요인만 과락이 생긴다 하더라도 사실은 모든 것들이 가속 노화와 노화세포의 발생과 그로 인한 만성염증과 결국에는 실질적인 뇌 노화와 대사적인 노화와 체형 변화 모든 것들을 같이 끌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척 어렵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명 노화 속도와 연관이 있으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맨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정말 다 아시는 거죠. 다시 정리해드리면 먹고 움직이고 마음 챙겨서 스트레스 레벨 줄이고 잘 쉬고 술, 담배 줄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개별 인자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술만 먹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고 만성염증이 생깁니다. 흡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즉각적으로 생기고 만성염증이 생기죠. 식사만 지저분해져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되고 또 체형이 나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염증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약을 먹어서 노화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없느냐 또는 노화를 뒤집을 수 있느냐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가능은 합니다. 단 쥐에서는 가능해요. 사람에서는 아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노화 생물학을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긴 한데 노화 생물학 연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쥐의 어떤 복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실제로 쥐에서 수명 연장 또는 노화 속도 지연의 효용성이 입증된 약물들이 일군의 약물들이 있습니다. 라파마이신이라고 해서 mTOR라는 시스템을 억제하는 면역 억제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알파 에스트라다올이라고, 이거는 이제 그 수컷 쥐에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수컷 쥐의 대사 시스템을 암컷 쥐와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데이비 싱클레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신 메포민은 죄송하지만 쥐에서 효과가 없고요. 아카보스, 이것은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줘서 인슐린 분비량을 줄여줍니다. 인슐린 IGF-1 시스템을 내려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죠. 케나글리플로진이라는 약은 탄수화물을 콩팥에서 갖다 버려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절식 모사 효과를 내는데, 지금까지 최강 조합은 뭐냐면 라파마이신이라는 이 mTOR 이니비터와 알카보스라는 탄수화물 흡수 속도 억제제 두 가지를 씁니다. 그러면 수컷쥐에서는 34%의 수명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생활 습관 요인들, 이 요인들만 우리가 잘 정비를 하게 되면 정확히 34% 정도의 수명 증진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런 효과는 나이가 들어서 내가 실천을 하게 되어도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절식, 중년기의 사람들에서 먹는 양을 살짝 줄이게 되면 노화 속도가 확 느려집니다. 전반적 상계선, 이건 미국에서 했던 최근 연구인데 50대부터 70대까지 비만한 남성을 모아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잘 운동하고 요거 네 가지만 하면 8주 만에 3년 정도의 생체 나이가 혈액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뒤로 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요인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인들이 한국에서는 다 최악입니다. 운동, 유산소 운동 실천율이 계속 20년 동안 감소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란세스 페이퍼 하나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운동 실천율이 거의 꼴찌입니다. 식사, 불닭볶음면, 마라탕탕으로 더 자극적인 음식이 계속 나옵니다. 내년에는 더 자극적인 게 나올 겁니다. 중독은 마약도 이제 창궐하고 디지털 미디어 중독도 있고요. 스트레스, OECD 최고 수준의 우울감이고, 수면, OECD 최악의 수면 시간이죠.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주관적 건강 상태가 OECD에서 최악이고요. 우리나라보다 다음으로 최악인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은 멀리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삼성임은 어떻게 일하는가, 그런 책에서 결국에 사람들을 더 쥐어짜서 사당 오락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루저가 되는 것 같다, 더 우상향을 해야 되고 우상향의 각도도 더 가팔라져야 된다, 그런 식으로 계속 모든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런 사회는 당연히 자기 돌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속노화 사회가 되고, 한편으로는 그 사회는 중독 사회입니다. 일 중독, 술 중독, 또 이런 쾌락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이 되는 거죠. 강수조 선생님, 고대 교수님인데 중독의 시대에서 결국에 이 중독 사회가 지금까지는 한국이 고속 성장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모두 다 심리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건강해지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저출생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정확히 동일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난감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에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시기열적으로 대규모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돌보기 위해서는 4M이라는 컨셉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의학에서 사용하는 어떤 사고의 틀입니다. 우선 내가 생각하는 삶의 목표와 방식이 정갈해져야 됩니다. 나한테 실제로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름 휴가를 가서 어딘가 비싼 데 간 다음에 가서 스마트폰만 보면서 인스타그램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실제로 휴식이 되지 않죠. 마찬가지로 내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 자체를 더 자극적인 걸로 채운다. 당연히 자기 돌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동성과 마음 건강이 같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정갈하게 만들고 어떤 닻을 설정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몸의 움직임과 관련된 것들, 운동이죠. 그다음 마음 건강과 관련된 것들, 잘 쉬고 잘 자고 스마트폰을 줄이고, 이런 것들 통해서 선순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노화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또 더 건강한 식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여러 가지 행동들이 더 건강하게 바뀝니다. 그럼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삶과 노화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진짜 좋아합니다. 노화의 종말, 노화와의 전쟁.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퀴블러 로스라는 분이 예전에 연구를 하셨죠. 그 사람이 죽음을 받아들일 때 5단계가 있습니다. 부정, 분노, 협상, 우울, 그다음 수용 요 단계가 있는데 일본은 지금 거의 이제 수용 단계에 갔습니다. 그래서 항노화를 이야기 안 하고 향노화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노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내가 즐길 것인가, 그리고 완성된 노년을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를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화가 나한테 오면 안 되겠다, 오는 게 싫다. 그래서 항노화나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문제는 노화가 안 오기를 바라고 쫓아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노화를 나의 완성의 시기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정확히 7.5년 정도 일찍 돌아가십니다. 무슨 얘기냐? 항노화 좋아하고 또 삶과 노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사실은 빨리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언론에서의 보도나 특히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 노년이 증가되고 또 아이가 줄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갈수록 어두워진다,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이것은 사실 전 국민을 상대로 전 국민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되고, 맨날 PD님들이 저한테 연락해서 노화와의 전쟁 이런 프로그램 만들자 그러는데 저는 그런 프로그램 못 만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 만들면은 그 TV를 보는 사람들의 그 수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이제 김철중 기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정확히 는 20년 이상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동안 어떻게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애 전환기의 건강관리 원칙. 젊은 사람들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강 습관이 있습니다. 절식을 하고 걷기를 늘리고, 안타깝게도 한국 젊은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약을 드셔야 되는데 또 약 드시면 평생 먹어야 된다고 듣고 도망 다니시다가 또 뭘 하시느냐, 이때부터 과도하게 체중 빼시고 100% 잡곡밥 먹고 채식하시고 채소만 먹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만 보 걷고 맨발 걷게 합니다. 문제는 일단은 병이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는 노년의 몸이 되면 이때부터는 오히려 제가 쉽게 말하면 이 밥에 고깃국을 드시고 하루 세끼 충분히 드시면서 근력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요상하게 이거 거꾸로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운동 안 하고 그러다가 고장이 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몸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